자, 여러분 바로 이어서 그러면 제가 사업 계획서 작성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난이도가 높고 좀 작성하기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꼭지 중에 하나로 중장기 전략 체계 수립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장기 전략 체계를 어떻게 수립을 하는지 각각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장기 전략 체계는 보시는 그림처럼 W 3개와 H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라든지 사업 계획 결과서도 보시는 것처럼 3개의 W와 하나의 H로 구성이 되는 게 잘된 사업 계획서, 사업 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화이는 왜 이 사업을 할까? 우리 목차로 얘기하면 환경 분석입니다. 핫은 우리가 지금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무엇을 달성할 것인데 곧 중장기 전략 체계도죠. 그 다음에 how는 뭘까요? 우리 계획서나 결과보고서에서 봤듯이 사업에 관한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서는 3장 그리고 결과서는 2장이 되겠죠. what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드렸던 성과 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두 번째 what인 무엇을 달성할 것인데 무엇이 되고 싶은데 왜 존재하는데 A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략 체계도는 what이다, 무엇이다, 무엇을 찾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장기 전략 체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풍선이 있죠. 풍선을 제가 그려놓은 이유는 중장기 전략 체계도라고 하는 거가 이 하늘을 향해서 뭔가 올라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풍선을 그려놨는데 이 풍선 같은 중장기 전략 체계를 보면서 딱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컨설팅을 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노란색처럼 좀 시니컬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 체계? 야,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도 많고 보건복지부, 광역 여기저기에서 계속 일들이 내려오는데 저런 거 우리 없이도 잘해왔는데 그거 왜 해야 돼?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고요. 약간 연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처럼 조금 긍정적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좀 미래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미래를 꿈꿔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돼지가 참으로 우리 사람에게는 유익한 동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슬픈 짐승이다. 왜일까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우리 미래를 좀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발전적인 모습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진화되는 모습을 바라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중장기 전략 체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행정학이나 경영학에서 중장기 전략 체계를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 전략 체계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도 학자마다 또 연구자마다 또 선생님마다 컨설턴트마다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의견들과 또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정합을 하고 종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대개 보편적으로 이런 형태의 전략 체계도를 얘기를 합니다.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전략 과제, 실행 과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되게 그래서 5단계로 전략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이제 이렇게 미션과 비전과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와 실행 과제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략 체계의 필요성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4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굳이 하나만을 좀 꼽자면 우측 하단에 있는 직원에 관한 구성에 몰입이 되겠습니다. 그 전략 체계도가 있으면 그 전략 체계도를 통해서 우리 센터 모든 직원들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통일이 되고 우리 센터는 이러한 일을 하는 기관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 직원들이 그 센터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몰입과 집중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터파기 공사가 잘 돼야
기반이 잘 구축되어야 건축물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 직원에 관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뭐 이러한 그 구성원의 몰입이 필요한 관점에서 전략 체계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미션과 비전에 관한 우리가 이제 달성 방법 또 도출 방법을 고민하게 될 미션 비전을 조작적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션을 보게 되면 가로 열고 닫고에 should란 말이 있죠. should do. 무엇일까요? 꼭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should는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must와 같은 거죠. 특히 should는 의지를 통한 강제성이죠. must가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는 그 강제성을 must로 표현하자면 should는 자발적 의지를 통한 강제성이기 때문에 should를 쓰고 있습니다. What we should do. 이렇게 미션을 정의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센터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을 문장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영어의 그 문장을 보시게 되면 we want to be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문장 단어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in the future. 무슨 얘기죠?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데 그 학생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너는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뭐 지하철 근무원을 희망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화가가 되고 싶다든지 나는 뭐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바로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로 이걸 치환하게 되면 우리 센터는 장래에 그 장래라고 하는 것은 하단의 핵심 개념에 있는 것처럼 향후 5년 혹은 10년 더 짧게는 3년 내에 어떠한 기간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비전의 하단의 문장의 내용이 보게 되면 The desired state of the organization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죠? 바람직한 상태로 가기 위한 조직의 방향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미션은 존재 이유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비전은 무엇이 일정 기간 동안 되려고 하는가? 그렇게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그 미션과 비전을 다른 물건으로 표현하자면 나침반, 내비게이션 등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 개의 물건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미션과 비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미션과 비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어떻게 도출을 할까요? 아까 우리 그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환경분석 같이 공부했고 사업 계획서의 2장이었죠. 그래서 그 환경 분석을 우리가 할 때 외부 환경 분석은 패스트 분석으로 하고 그 패스트 분석은 정책, 경제, 사회문화, 기술 환경으로 분석을 하라고 말씀을 올렸죠. 그리고 그렇게 환경 분석이 끝나게 되면 우리 센터가 직면해 있는 내부적인 요소인 강점과 약점, 외부적인 요소인 기회와 위험 요인 이걸 같이 결합을 해서 한 표로 작성을 한 장표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었죠. 바로 그게 무엇이죠? 수합 분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패스트 분석과 수합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장들이 나오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장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것을 잘 정리해서 한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러면 그 담겨진 바구니가 문장으로 되어 있고 말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은 단어의 결합이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씩 적절하게 뽑아서 이제 미션 키워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미션 키워드가 만들어지면 그 키워드를 결합하면 뭐가 될까요? 미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복수안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센터 직원들 합의하에 한두 개를 선택을 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를 정렬하는 그게 바로 미션을 도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방법론은. 그러나 미션과 비전이 다르다는 개념을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런 것처럼 비전은
미션의 약간 하위 개념으로서 정확히 얘기하면 하위 개념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환경 분석인 패스트 분석과 수압 분석을 통해서 나온 단어들을 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되 비전은 조금 구체화된 걸로 오른편에 보시면 미션과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습니다. 7가지나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도대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금 이미 미션과 비전으로 전략 체계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걸 유지해도 좋고요. 만약에 내년에 혹시 바꾼다면 왜 바꿔야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한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 미션 비전의 작성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의 모습은 아까 우리 환경 분석 살펴봤죠. 패스트 분석. 그 패스트 분석에서는 되게 빈칸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 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패스트 분석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 정책 환경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경제 환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인 경제 불안, 또 국내 실업률, 그리고 사회 문화 환경에서는 코로나19 여전하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 그다음에 기술 환경은 메타버스, AI 등등등. 그래서 이러한 환경 분석 속에서 우리 센터가 지향해야 될 전략적인 운영 방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 해서 8개 정도가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전략 운영의 방향이 문장으로 되어 있죠. 단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 경제환경 분석에서 우리 기관의 전략적 운영 방향의 첫 번째 줄에 주요한 키워드가 있죠. 환경 대응 혹은 맞춤형.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금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까 제가 문장에서 이제 단어를 뽑아내면 된다. 그렇게 아까 미션, 비전, 키워드 도출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문장을 만드시고 그 문장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들을 추출하는 것. 근데 그걸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패스트 분석이죠. 그래서 이 패스트 분석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패스트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모습으로 정치하고 정교하게 분석을 하면 굉장히 다단해지는데 한 표로 이렇게 모아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패스트 분석이 정리가 총합적으로 됐고 각각의 총합의 내용별로 우리 기관이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정리가 되어 있죠. 특히 이 전략적 운영 방향 구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주요한 단어들이 또 도출되어 있죠. 함께, 상식, 혹은 최우선, 안전, 건강. 여러분 이렇게 패스트 분석이 잘 끝나게 되면 문장과 단어가 잘 도출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압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강점과 약점 Y축, 그리고 기회와 위협 X축 해서 이 자료는 제가 컨설팅했던 다른 보건복지 관련된 공공기관의 그 수압 분석의 장표의 예시인데요. 강점과 약점을 둘이 붙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죠. 여러분 이게 역시 보시면 지금 강점, 약점, 기회, 위협, SO부터 WT 다 이것도 문장이지 않습니까? 단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번, 3번 제가 복귀해 드리자면 패스트 분석과 수압 분석을 정교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문장이 나올 거고 그 문장에는 정말 보석 같은 단어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보석 같은 단어들을 이제 한 바구니에 담는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보시는 54페이지 장표가 되겠습니다. 미션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패스트 분석과 수압 분석을 했고 그 수압 분석에서 문장으로 정리한 그 문장의 중요한 키워드를 보석 같은 단어들을 따로 모아서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키워드 풀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단어 중에 좋은 단어를 잘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게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미션을 만드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아까 미션에 관한 정의를 얘기할 때 should do라고 했죠. 예,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purpose of organization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관의 조직의 존재 이유이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광의적이고 추상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지금 보시는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이 단어들을 잘 모아보게 되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미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비전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패스트 분석의 문장과 수합 분석의 문장에서 정말 중요하고 보석 같은 단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 단어들을 비전 키워드 바구니에 담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단어들을 하나씩 좀 빼가지고 문장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과 함께 정신건강을 살피고 보호하는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비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만들 때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55페이지 지금 장표를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비전의 BP에서 잘된 비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 잘된 비전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들의 어떤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인스파이어링입니다. 곧 그 비전을 들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게.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플레저블 앤 어치어블입니다. 달성이 가능성 있게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른쪽 위에 있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matic and terse인데 무슨 얘기냐? 간결하고 의미가 분명하게 간단하지만 명료한 이런 걸로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 올렸던 이 비전 바구니에서 담겨져 있는 단어들을 잘 뽑아서 문장을 만드시면 비전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미션과 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전략 체계도에서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지 않은 광역센터는 이제 올 하반기에 좀 준비를 하셔서 한 4개월 남았죠. 내년도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센터가 지향해야 될 존재 이유인 미션과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이 방법으로 도출을 하시고 그렇게 수립을 하셔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고 사업 계획서에다가 좀 포함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감히 그렇게 지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전략 체계도의 세 번째 단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전략 목표가 되겠죠. 여러분 전략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 방침 또 구체적인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과 달리 전략 목표는 조금의 구체성이 있는 거죠. 여러 학자가 여러 모습으로 다종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다 좋은데 맨 상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방법, 그리고 행위, 그리고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는 방법, 뭐 이렇게 전략 목표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략 목표를 만드는 방법, 전략 목표를 도출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 올렸던 그 미션과 비전을 도출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환경 분석인 패스트 그리고 수합 분석을 통해서 주요한 문장에서 주요한 단어, 보석 같은 단어를 담는다. 전략 목표 바구니에. 그리고 그 단어들 속에서 의미 있고 또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문장으로 만들 때 전략 목표는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좀 구체성이 있는 거죠. 미션과 비전은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래서 여기 전략 목표가 갖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핵심 성공 요인을 제가 중요성부터 균형성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기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략 목표는 목표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모호한 개념보다는 조금 구체성이 있는, 그러니까 약간 과제를 개발한다고 하는 느낌으로 전략 목표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전략 목표 바구니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전략 목표를 구성을 하고 문장을 만들 때 조금 구체화된 모습으로, 조금 실천의 방향성으로, 조금 과제답게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완성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우리 전략 체계도를 형성하고 있는 미션과 비전과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 실행 과제 중에 3개의 단계인 미션부터 비전, 전략 목표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미 이 전략 목표까지 있는 센터는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고요. 외생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체가 없는 센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 올렸던 방법론으로 우리 센터의 미션과 비전과 전략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권고를 해드리고요. 반드시 내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이 중장기 전략 체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60페이지가 지금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그림 하나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그림이 2장에 있는 중장기 전략 체계의 2장 1절에 이 그림이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개발하고 만들m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단 지성입니다. 혼자도 많은 일들을 이룩하는 분도 있죠. 태생으로 아주 탁월한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 보통 사람들이 합을 해서, 합쳐서, 합력하고 협력해서 많은 것들을 창출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집단지성 혹은 크라우드 소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한 사람은 약하고 한 사람은 지혜롭지 않을지라도 모이면 그 힘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미션과 비전과 전략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같이 협업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내야죠. 원팀으로. 자, 그런 맥락에서 한 물건과 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는 콘센트를 보십시오. 여러분 댁에 있는 콘센트와 무엇이 다를까요? 저 콘센트는 피벗 파워라고 하는 콘센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댁에 있는 콘센트와 달리 휘어집니다. 딱딱하지 않고 빙빙빙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 다리 밑으로 이렇게 감아서 전선을 설치할 수 있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죠. 사실 이 제품이 만들어진 건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벤처 창업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퀄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벤처 기업이었는데 이 퀄키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센트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가구 배치를 할 때 불편함이 없는 컨센트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제를 냈습니다. 퀴즈를 하나 냈죠. 그래서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피벗 파워란 놀라운 상품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한 컨센트겠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 골턴이란 분인데 이분은 20세기를 살았던 유전 학자이자 우생학자입니다. 이분의 평생 그 주장은 뭐였냐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생학자처럼 똑똑한 몇 사람, 천재 몇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지 보통 사람은 절대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었죠. 그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1907년에 영국 런던에서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런던 시내 중심가에다가 젖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사람들 800명을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800명에게 젖소의 무게가 얼마가 될까 추정을 해서 적어내라고 문제를 냅니다. 골턴은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할까? 터무니없는 무게로 적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웬걸요? 그 800명이 적어낸 소의 무게를 평균값을 내보니까 실제 무게인 1198파운드에 1198파운드의 99%에 가까운 1197파운드가 산출됐다고 하는 거죠. 골턴은 깜짝 놀랐고
그 실험 결과를 그 당시에 지금도 세계 자연과학의 최고의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실험의 결과를 고스란히 학술지에 게재를 합니다. 한 사람은 어리석을지 몰라도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지혜는 충분히 올라가고 놀라운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은 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협력할 때 우리 센터의 놀라운 변화, 놀라운 전략 체계도, 놀라운 미션, 놀라운 비전, 정말 의미 있는 전략 목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협업하시고 협력하셔서 좋은 전략 체계도를 만드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